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윤혜림 대표,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오후장부터 유리기판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유리기판 종목들 시세 죽지 않고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유리기판 종목들의 이 시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그리고 많은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유리기판주에 주목해 봐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뭐 고효율 저전력 반도체 생산 모델이기 때문에 좀 훈풍 가능성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붙었더니 지금 연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럼 삼성이 제조를 한다면 또 어딘가를 뭐 인수하는 거 아니야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은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우량주, 대형주 상승 이후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하드웨어 쪽이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연 대장은 피롭틱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로봇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제 섹터가 같이 가다가 결국에는 힘이 조금 불어질 때는 대장주 위주로만 가는 좀 차별화 장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또한 지금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본다면 이제 대장주 관점에서 피롭틱스를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상승할 여력도 있지만 단기 이제 매물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넓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피롭틱스를 대장주로 삼아서 이 훈풍이 다음 주까지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유리기판주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정말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보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가온칩스, 사피엔 반도체 등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정말 빠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소부장단에서 어떤 쪽을 집중하면 좋을지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이 강한 모습이긴 해요. 네, 일단 온디바이스 AI 쪽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HBM에는 계속해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짚어봤던 것처럼 유리기판이라든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었던 쪽으로의 선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유리기판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유리기판 다음으로 우리가 순서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액침냉각 쪽에 붙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이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다만 이 HBM보다는 뭐 액침냉각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팹리스 쪽, 설계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AI 시대가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딥시크가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여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긴 할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HBM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HBM도 관심 가지되 예전보다는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리기판 다음으로는 어쨌든 발열 쪽을 잡기 위해서는 이 액침냉각 쪽, GST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설계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는데, 오늘 그래도 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기업 중에서는 IP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전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님도 일단 유리기판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나 그 안에서 액침냉각, GST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설계 쪽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로봇과 자율주행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 로봇주의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0.67%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한 3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후속주가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한 로봇주를 보면 클로봇과 시메스 같은 의료용 로봇주들 강하고요. 그리고 SOS랩 같은 자율주행 쪽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속기 쪽은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봐야 되는 쪽이다라는 그런 전략도 들어봤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로봇주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밸류체인이 존재하잖아요. 로봇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조선업이 우리가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기자재까지 전반적으로 골고루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로봇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 2차 전지가 고공행진을 했던 것처럼 그 바톤 터치를 처음에 조선이 받았고 이제는 로봇의 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계속 이 로봇 밸류체인 안에서 순환매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거의 40만 원 선에 가까워지면서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개별적인 이제 차별적인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 강한 종목들이 더욱더 큰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부담스럽게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이제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고점에서 조금 물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저는 로봇을 계속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럼 로봇 섹터 안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종목군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측면이 이제 감속기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의 원가의 한 30-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핵심 부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에서 핵심이 양극재이듯 지금 로봇에서의 핵심은 감속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올해 내내를 주도한다 혹은 상반기를 주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감속기 기업들은 아직도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봇 기업들이 지금 아직 실적이 가시화되는 측면이 아닌데 로봇 감속기 기업 같은 부분은 이제 일본 시장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물량 수요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쇼티지가 조금 심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SPG 같은 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SBB테크 그리고 오늘 좀 시세가 이제 요 며칠 나오고 있는 해성 에어로보틱스까지 좀 로봇주 후속으로는 감속기 기업 내에서 추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 안에서 이 감속기가 또 핵심 부품인데요. 그동안 일본과 중국의 로봇 감속기 시장을 주도해 왔다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지금 K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속기 기업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로봇주로 쏠렸던 수급이 자율주행 쪽으로도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로봇주 대비 자율주행 쪽은 그래도 다소 잠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이 수급이 자율주행 쪽으로 확산될까요? 네,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는 이 로봇주만 못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은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SOS랩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AI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 AI를 이용해서 무언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음에 있어서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저는 투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세도 많이 나오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SOS랩 같은 경우는 라이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로봇 쪽으로도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자율주행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율주행만 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MC넥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규모가 큰 기업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 눈여겨보시고 규모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이제 광통신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통신 장비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기업 중에서 라이콤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금 윗꼬리 길게 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로봇이 여전히 강하지만 그 다음은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관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로봇이 강하지만 그래도 이 수급이 자율주행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일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루미르, HBM 같은 종목들이 지금도 강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오늘 지수가 쉬다 보니까 테마안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정말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우주항공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성에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낼 거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주항공 섹터도 당연히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관련 시장이 조금 점차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우리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조금씩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오늘 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LIG 넥슨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같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섹터로 봐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4차 산업 AI가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미국 미장에서 우주항공을 이렇게 쏘는데 우리 증시는 좀 다소 잠잠하네요라는 이런 댓글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방산과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먼저 현대로템이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도 이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오전장에 8만 1,000원 선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그동안 조선과 변압기가 갈 때 방산 쪽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거든요. 현대로템이 쏘아올린 방산주의 상승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방산주가 조정을 가장 먼저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관련돼서 뭐 조선이라든지 변압기 주가림이 견고하게 나올 때 방산이 먼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 기업들 자체들,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하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는 뭐 GDP 대비해서 이 방위비를 늘려야 된다. 이런 방위 분담금을 그 GDP 대비 어쨌든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나토 쪽에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현대로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일 사업부, 우리가 철도 사업부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결국엔 디펜스 사업부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현대로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산도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지금 LIG 넥슨이라든지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작년에 시세가 잘 나왔었던 기업들 말고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i3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S&T 다이내믹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좀 무겁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산주도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가 가장 먼저 또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딱 HD 현대 그룹주들의 또 조선주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혜림 대표님, 특히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HD 현대미포는 조정이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선주 많이 달렸잖아요. 우선 일단 많이 달렸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업황과 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조정일 때 내 계좌에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 섹터가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좀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도 차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조선업의 대장은 현재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뭐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 뭐 HD 한국 조선해양까지, 그리고 성광밴드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길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이 대표적인 주자들의 관망을 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강관, 석유 종목들 지금도 급락하고 있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간회에서 정부가 대왕고래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근데 마귀 상어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네.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샀거든요. 네, 그러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갑자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대응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몇몇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느냐? 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일단은 다음 주에는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본업 단위 탄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한다라고 해서 매도 실익이 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시는 과정에서 난 테마로 접근했어라고 한다면 비중 축소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전반적으로 해보자면 올라간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이걸 테마로 들어갔고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선 비중 축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이제 코스피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상저하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상저가 아니라 상반기부터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큰 타격을 한번 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혹은 정상적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이상하지만 테마단이 아닌 그냥 업종군별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매를 하기에 적합한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을 좀 더 쉽게 낼 수 있는 쪽을 공략해 본다라고 한다면 대왕고래 쪽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대왕고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려면 오히려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우리가 피팅밸브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와 엮이면서 지금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할 때는 그래도 본업 단위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왕고래는 매도 실익은 좀 적지만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 들어보고 두 분의 탑픽주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LG 엔솔을 제치고 코스피 시총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1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을 반복했는데 오늘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5%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그걸 알면 제가 신이겠죠. 그래도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굉장히 삼성그룹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코스피 대형주단에서도 힘을 못 써주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호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금리나 제약바이오 수혜주로 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주가가 이제 114만 원, 5만 원 선이기 때문에 1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없고 그리고 지속적인 수주 소직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항상 2,500 한 4, 50선에서 지금 계속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 지수단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같이 상승을 해줬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뭐 하락 국면은 아니다, 조정 국면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앞으로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두 분의 탑픽주는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도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방산, 조선, 로봇, 자율주행, 우주항공까지 정말 다양한 섹터를 다뤄봤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규 대표님의 네. 탑픽주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 오늘 좀 뜬금없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제가 지금 뭐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는 내용들 혹은 연기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혹은 성장주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CDMO 쪽에 대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물론 자회사 중에서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CDM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CDMO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저는 이엔셀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상장됐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삼성 쪽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기업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까지 한번 추이를 보면서 그때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위하고 있는 CDMO와 좀 다른 방식의 다른 치료제에 대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작년 8월 달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올해 2월 달이 되면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기본적인 가장 큰 틀은 CDMO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엔셀이라는 기업을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2%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규 대표님은 제약 바이오를 또 탑픽 섹터로 꼽아주셨고 그 안에서 CDMO 관련주로 이엔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 로봇이 가장 잘 나가기 때문에 네. 로봇 중에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3일 전에 굉장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세계 최초로 보유한 이제 로봇 감송기의 원천 기술을 통해 뭐 실증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이런 기업이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로봇 감속기 대표 공급 업체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우리가 국산 제품의 양산 적용을 위해서 최종 지금 협의 단계에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하락을 멈추는 지금 거래량이 나왔고 장기 이평선이 지금 1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 섹터의 추세라면 충분히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로봇에서 기회를 잡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로봇주들 상승 랠리가 눈에 띄는데요.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감속기 전문 업체라는 점 잘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도 전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재규 대표의 탑픽주, 이엔셀, 윤혜림 대표의 해성 에어로보틱스 탑픽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